울진 산골로 내려가기 위해서 카니발에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채웠습니다. 지금 5시인데 오늘 2차로 울진 내려가는 짐을 침대 뭐 온갖 잡동사니들 매트리스 다 구겨 놓으세요. 이제 울진으로 내려갑니다. 행성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이제 울진에서 몇 년을 살게 될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가정 그냥 2년 이내 내려갑니다. 주차 중 모션 감지록과 3건과 총 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려가다가 저녁을 먹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 들어갈 텐데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이게 옆구리 갈비뼈를 다친 건지 근육 쪽인지 밤새 좀 끙끙 앓다가 오후에야 점심 먹고 나머지 좀 싣고 그리고 움직일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횡성에 있고 저만 산골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부부도 쉽지 않고 월말 부부 뭐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와야겠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분기별 부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전문대학교 수시 1차 지원을 해서 1차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경북 전문대 건축 인테리어 학과. 최종 발표는 수시 1차는 23일에 나는데 1차 발표됐으니까 거의 문제없이 합격일 거라고 보고 내려가면 농촌에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계를 제가 꾸려가야 되거든요. 시골 살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좀 재주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든 게 건축 쪽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 자격증도 따고 좀 이제 중년 이후 지나서 노년에 노후 대책을 확실히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축 인테리어학과 2년 과정을 공부하려 합니다. 여름방학 뭐 봄방학에는 다른 여러가지 일을 또 해야 될 거고 뭐 건축 현장에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주말에는 경북 전문대가 영주에 있거든요. 울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기숙사 생활을 일단 할 거고 울진에서는 이제 주말에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뭐 나머지 일도 하고 산골에 휴양원 같은 그런 시설을 꾸미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은 자금이 없어요. 제가 3천만원 가지고 내려가는데 한 1,500만원 이하에서 픽업 트럭 중고차 하나 사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산골 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반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물이 좀 약해서 탱크하고 배관을 좀 새로 하는데 좀 돈이 들어갈 거고,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쓰는데 이제 배터리가 좀 오래돼서 배터리 교체를 좀 전방에 해야 연속으로 되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발전기 3kW 태양광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압 도끼를 돌리거나 뭐 이럴 때는 3kW가 딸려요. 최대 출력이 안 나와서 5kW 기름 과속 발전기를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얼마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속 최소 방지턱이 있습니다. 500만 원은 손에 들고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시골 내려가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산골살이 울진 산골호주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각자 도생의 기간이다. 뭐 하여간 아내는 읍내에 아파트가 물론 대출받고 그래서 들어간 거지만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커브에 산골은 주의하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호가 집이지만 집하고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 삶을 중년 이후에 삶을 시작하는 거죠. 하여간 내리막 도로 구간입니다. 50 중반에 이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약 400m 앞 시속 5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저 시골길에 무인 카메라 달아놓고는 카메라를 안 켜놓고 닫아놔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럼 뭐하러 설치했나 모르겠어. 작동도 안 하는 걸. 늘 오가는 사람은 작동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저걸 지키겠습니까? 외지에서 모르는 사람들만 오다가 그냥 카메라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만 그냥 잠시 멈추는 거죠. 은근히 시골길이 많아요. 제가 가는 울진만 해도 영주에서 봉화거쳐 울진 가는데 무인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 작동하는 거는 거의 한 개, 두 개? 뭐 그렇습니다.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죠. 뭐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제 횡성 떠나는 건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고속도로 타기 전에 택배 2개 보내놓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탈 겁니다. 세븐일레븐 통해서 택배 보내면 굉장히 싸요. 2,800원 20km 이하.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또 택배를 받으면 반값. 요즘 택배 반값 택배도 있죠. 세븐일레븐은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택배 편의점 반값 1,400원인데 물론 받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그 근처, 집 근처에 거기서 받는다 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제가 볼링 채널 유튜브 5070B 50대 볼링 아재에서 70대 할배 볼링까지 50 되면서 볼링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27에 제가 볼링을 그만뒀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고향에 춘천에서 CC 볼링장에서 열심히 볼링하다가 떠나서 고향 떠나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횡성에 정착하고 그러면서 거의 24년, 25년 만에 볼링을 다시 시작했는데 코로나 맞물려 가지고 혼자 운동하기에 좋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찍어서 저장해 놓고 제 자세 보다가 영상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게 그게 유튜브의 시작입니다. 뭐 지금은 2700명까지 구독자가 생겼습니다만 놀라운 일이죠. 생각지도 못해. 자, 택배 보내고 갑니다. 자, 후진해서 대놓고 택배를 보내러 갑시다. 택배 2개 접수시켜 놓고 또 출발합니다. 이렇게 세븐일레븐 택배가 제일 싼 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동안 우체국 택배를 계속 이용했거든요. 볼링공이 6kg, 뭐 가벼운 거는 6kg 이하도 되지만 7kg 가까이 될 때도 있어서 택배 비용이 5,000원, 6,000원 그렇게 나왔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세븐일레븐 이용하면은 2,800원이면은 완전 반값은 아니어도 굉장히 크게 저렴이 되는 거죠. 지금 횡성은 이제 한우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시설 점검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울진 올라갔다 오면 아주 시끌벅적하겠구만요. 뭐가 번쩍한 거야? 횡성에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횡성이 인구가 3만이 안 돼요. 근데 소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우 축제지만 소들에게는 불쌍한 날이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우 축제에 먹는 거 빼면 특히 한우 축제는 소 잡아먹는 날인데 얼마나 많은 소들이 죽을까 싶어요. 몇 마리나 죽을지 모르겠네. 횡성이 평상시에는 막힐 일이 거의 없는데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한우 축제 할 때가 그렇고, 횡성이 또 스포츠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 체육관, 뭐 이런 기타 시설들. 횡성이 노인들이 살기 좋습니다. 교통이 편해요. 또 잘 모르는 분은 횡성 하면 저기 정선, 태백 그쪽 어디 붙어 있는 줄 알아요. 어디래요? 뭐 이러는 사투리 쓰는 줄 알고. 횡성군이 양평군하고 저쪽 서원면은 바로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청량리까지 횡성 KTX가 돼 있어 가지고
KTX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물론 자동차는 서울까지 좀 더 걸리죠. 광주 원주 고속도로 통해서 횡성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저 위쪽은 경춘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도 되고, 옛날에 이제 영동 고속도로 원주 지나서 강릉 가다가 빠져가도 되고, 그리고 이 횡성이 교통이 편해요. 노인들에게 특히 살기 좋습니다. 자, 이제 횡성 IC를 톨게이트를 빠져나갑니다.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울진까지는 쉬지 않고 가면 2시간 반, 뭐 100km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옆구리가 쑤셔서 울진 산골에 삼촌이 불을 좀 떼놓으셨나 모르겠네. 내가 화요일날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하루 일찍 또 내려가는 거라서 산골에 화목 보일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잔뜩 떼놓으면은 방이 찜질방처럼 뜨끈뜨끈 해가지고 몸치지게 좋은데, 혹시라도 야생동물 출연이 잦은 곳입니다. 불을 안 떼놓으셨으면 가서 불을 피워야 되니까. 지금 고속도로 탔는데 5시 20분인데 2시간 반 생각하면 8시 도착 예정. 가다가 배가 고파서 뭘 먹고 가야 될 거거든요. 풍기 가서 먹을지, 봉화 지나다가 마을 가다가 먹을지.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타면 웬만하면 1차선은 잘 안 타긴 하는데 2차선으로 크루즈 99km 해놓고 가거든요. 근데 가끔 2차선에 이렇게 약 트럭들이 500m 앞 시속 100km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추월하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울진 내려가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카니발 잦은 곳입니다. 타고 산골 오르락 내리러 가기에는 좀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반 트럭 혹은 픽업 트럭 2개 중에 살려고 그래요. 마음은 한 80% 이상은 픽업 트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일반 트럭을 계속 타고 다니기에는 좀 여러가지 쉽지 않고, 또 산 꼭대기라 겨울철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사륜구동
차를 찾고 있는데 트럭이 사륜 구동이 거의 앞서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픽업도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약 700m 픽업 트럭, 시속 100km 픽업 트럭이 이제 화물차로 들어가거든요. 뒤에 짐 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차들이 많진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옛날 쌍용이죠. 케이지 모빌리티의 코란도 스포츠 혹은 렉스턴 스포츠 계열의 픽업 트럭. 코란도는 차들이 많지 않고요. 제가 그래도 중고차 사더라도 한 5만 킬로 전후 생각하고 있는데 코란도는 5만 전후면은 한 1200에서 1300, 그리고 렉스턴은 한 1600, 1700은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 이 차 괜찮다 하고 찜해둔 게 코란도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저만 마음에 든 게 아니겠죠. 이제 팔았어요. 아,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카니발로 짐을 실을 수 있는 데까지 다 갖다 놓고 나중에 짐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는 물진 내려가서든 아니면 행성이든 K카에 일단 짐을 해뒀는데 그 차를 이제 구입하고 이 차는 팔고 정리를 해야죠. 카니발도 참 오래 탔어요. 예전에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카니발 초창기 모델 때부터 한 서너 번을 카니발만 계속 바꿔 탔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뒷자리 펴주고 이렇게 깔판 깔아주면 침대처럼 누워 자고 편히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카니발이 이제 승용차, 대형 승용차로 바뀌고 경유차도 이제 세금이 올라가고 경유값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카니발 타기가 좀 여건이 안 좋았죠. 지금도 카니발 11인승이긴 하지만 솔직히 11인승이 사람이 타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9인승, 6인승 공간 넉넉히 쓰려면 안 돼. 대형 승용으로 들어가니까. 렉스턴은 코란도는 화물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 안 나옵니다. 3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대신 화물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1년마다 한번 받아야 돼요. 그게 단점이죠. 옛날 모델은 모르겠는데 이게 차량이 그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승합차로 사람 많이 타는 차는 고속주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110km 리밋이 걸려 있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트럭보다는 픽업 트럭 쪽으로 코란도 찜해둔 거 하나 있긴 한데 1200 이하 정도 되는 거, 그리고 1700대에 찜해둔 거 렉스턴 두 개 중에 하나를 조만간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코란도나 렉스턴은 한 번도 안 타봤기 때문에 뭐 승차감은 승용차 타던 것처럼 기대하면 안 된다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물차로 나온 거고 짐 싣고 다니는 차라 힘이 좋고 뭐 4륜 구동, 2륜 구동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있긴 하지만
승차감은 좋지 않다. 승용차에 비하면.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또 화물차에 비하면 화물차에 비하면 승차감 괜찮은데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평상시에 뒤에다가 뭘 좀 싣고 다니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1-2주 내에 울진 내려가면서 변화를 줘야 될 게 많습니다. 산골에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으니까 문제 없는데 여름철에는 이제 냉장고, 음식 문제 때문에 보관 혼자 사니까 어떻게 해먹고 사나 이게 맨날 또 라면이나 국수나 끓여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잔뜩 인터넷 택배로 그냥 온갖 인스턴트 식품 주문해 먹을지 이게 걱정인데 그래도 요즘은 뭐 밀키트 제품들 금방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서 뭐 끼니마다 바꿔 먹어도 될 정도로 라면도 제가 참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그런 라면도 있어요. 얼마 전에 막된장 라면도 있더라고요. 막된장 라면 한번 먹었는데 어우 이거 안 팔리겠다 싶더라고요.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호기심에서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막된장에 그냥 끓여 먹었더니 어우 써 거기다가 뭐 파, 양파 뭐 올리고당 한 스푼 넣든가 뭐 그래야지. 아 큰일 났네. 졸리네. 에어컨은 어쩔 수 없이 틀고 가야겠네. 만종 분기점 지납니다. 아직 원주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100km) 크루즈로 딱 해놓고 가니까 발이 편하긴 해요.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 가솔린 차를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가솔린 차를 한번 운전할 기회로 운전대를 잡아보면 야 이건 너무 조용한데? 제가 디젤차만 주로 탔고 한번 카렌스 LPG를 한번 탔던 적이 있고요. 얼마 안 타고 카니발로 또 바꾸긴 했었지만 이렇게 경유차만 타다 보니까 여기 타고 다니면서 소음이 나야 이게 경유차 탄 맛을 느낍니다.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안 되는데. 여덟 시 넘어서 울진 산골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기는 그렇고. 아, 밥솥 챙겨놓고 안 갖고 왔네. 물론 공간도 없긴 했지만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작은 밥솥이 있긴 있는데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여덟 시에 밥해서 먹기는 좀 약 300m 앞 시속 100km 단속 먹고 구간입니다. 들어가는 게 낫겠죠. 지금 5시 34분인데 시간대로 놓고 보면 풍기 가가지고 먹고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도시락 사 먹어봤는데 좀 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짜요. MSG 많이 들어갔고 혼자서 편의점 한 기퉁이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이렇게 먹는 게 좀 안 좋지. 물론 식당 가도 혼자 먹는 거긴 하지만 식당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는 거 하고는 또 차이가 있고. 편의점 도시락들은 대부분 국물이 있는 음식이 많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에 물만 부으면 된장국도 되고 미역국도 되고 뭐 그러는 거 나오긴 하지만 저녁을 뭐 먹네. 풍기에 한방 삼계탕이 있는데 거기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낙석 지역입니다. 울진 가서는 뭐 출출하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겠지만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원주 외곽 남원주를 빠져나갑니다.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야겠어요. 카메라를 끄면 음악을 못 들으니까 카메라를 끕니다. 나중에 다시 켜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많이 어두워졌죠. 단양을 지나서 이제 풍기에 들어서는데요. 많이 어두워지기도 했고 배도 고프고 해서 풍기 IC 빠져나가서 이제 몽화 울진으로 와야 되는데 풍기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습니다. IC 빠져나와서 조금 이동을 하면 가까운 곳에 중국성이라고 하는 맛있는 중화요리집이 있어요.
맛도 있고 서비스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깔끔하고. 근처에 한방 삼계탕도 하긴 하는데 고기를 먹으면 좀 속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볶음밥이나 잡채밥이나 요금 밥 좀. 5,6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요즘 오늘 먹으면 좀 속이 별로 안 좋아요. 그때께. 근데 라면은 못 끝난단 말이죠. 어제 저 저녁에 라면 먹었으니. 풍기 한방 삼계탕. 저 건너편에도 삼계탕집이 큰 게 있는데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풍기. 예전에는 풍기를 거의 지나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울진 갈 때에는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내려갔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쪽 길이 더 좋아서요. 풍기, 여기 이제 부경주로 통하죠. 부경주, 봉화, 울진으로 가는 이 국도가 자동차 전용 국도가 길이 잘 돼 있어요. 뭐 100% 고속도로 길 정도는 아니어도 영동고속도로로 가면 아직 일부 구간이지만 동해 지나서 삼척 가는 그 구간이 긴 구간에 고속도로로 해놓고는 80km 제한을 걸어놓은 곳이 있어요. 뭐 나중에 해제는 되긴 하겠지만 길 잘 닦아놓고 80km 제한 걸어놓으면 이게 좀 의미가 없죠. 그쪽으로 삥 돌아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시간보다 이쪽 중앙고속도로 풍기, 부경주, 봉화, 울진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오히려 시간도 더 적게 걸리고 여기는 고속도로 풍기까지 한 번만 나오면 요금 내면 되거든요. 근데 저 위쪽으로 돌아가면 요금이 더 나올 거예요. 아이고 턱이 있었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말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지나치고 말았어요. 저 위쪽인데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왜 이 길로 들어왔나 모르겠네. 바깥길로 돌았어야 되는데.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슬슬 가자. 회전교차로에서 직진해가지고 쭉 갔어야 되는데 삥 돌아버렸어. 말하는 사이에 길눈이 어두워지나.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씩 깜빡깜빡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오씨, 뭐가 덜컹했나? 중국성 도착.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중국집에서 볶음밥 곱빼기 먹고 이제 길 나서서 봉화 지나 울진으로 갑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네요. 아침 저녁 약 400m 일교차가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아침 저녁 많이 추워졌어요.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계기판을 보니까 10도씨. 물론 아래쪽이 위쪽보다는 덜 춥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일교차가 좀 이제 있네요. 그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삿짐 나르는데도 좀 지연이 됐어요. 지금이 이제 울진으로 내려가는 즈음 두 번째 싣고 가는 건데 앞으로 2번은 더 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트럭을 사서 한꺼번에 옮길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트럭에 짐 싣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트럭을 사면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이삿짐 한번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이삿짐 한번 옮기는 용도 외에는 조금 실용적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없지만 한 2년 후까지는 약 그럴 것 200m 같고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밤길입니다. 어두운 밤길.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오전에 꼼지락 허리가 계속 쑤시고 아파서 특히 옆구리가 이게 근육에 손상이 간 건지 뼈에 갈비뼈에 문제가 간 건지 자는 내내 잠을 설쳤어요. 보일러를 안 틀고 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춥게 잔 것도 있고 좀 찜질을 하듯 장판을 켰어야 되는데 이삿짐 옮긴다고 집사람이 먼저 다 빼놔가지고
대동화 울진 여기 이제 자동차 국도인데요.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80km 제한 국도고요. 도로가 잘 닦였어요. 아이고, 벌써 하품이 나네. 도착하자마자 어두워서 짐 내리는 거는 내일 아침에 하고, 일단은 그냥 푹 일찍 잠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리 피곤한지. 주의하세요. 피곤한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건지 아니면 몸이 많이 약해져서 피곤한 건지, 중년의 위기?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참 60 되기 전에 완전히 대머리 아저씨 될 것 같은 생각이 빡빡 밀고 다니든가 해야지. 아이고, 참 세월이. 머리숱 많았던 10대 20대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머리숱 많게 어렸을 때 빡빡 밀어줬다고 이젠 다 소용이 없어요.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쪽에 시간을 계속 가졌네요. 춘양이라는 곳을 지나고요. 그냥 80km 크루즈로 맞춰놓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급할 것이 없죠. 느림의 미학.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르막길에 60km를 제한을 걸어뒀단 말이죠. 내리막과 6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러나 설치만 되어 있고 작동은 안 해요. 잦은 곳입니다. 잘못된 설치라고 저는 보는데.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내리막길에 60km를 걸어야지 오르막길에 60을 걸어놓으면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힘있게 올라와야 되는 언덕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현동이라는 곳인데요. 저 좌측으로 가면 태백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우측으로 내려가면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저 울진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저기 윗길로 갔다가 한참을 돌아왔는데요. 저 윗길은 유턴할 길도 많지 않더라고요. 아주 고생했던 적이
왜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 아무 생각 없이 주의하세요. 직진으로 가는지, 생각 없으면 그냥 직진인 거죠. 여기 현동의 입구에 과속 GS 방지턱이 있습니다. 25가 있는데 간단한 뭐 몇 가지 주전부리 할 거나 뭐 입 궁금하지 않을 거 음료수 뭐 조금 사갖고 가야겠습니다. 그래도 시골 마을 이런 곳곳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24시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편의점이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이씨, 고양이 녀석들이 피하지를 않네. 카드가 어딨냐. 아이씨, 이거는 카드잖아. 아드벤크랑 시동 끄고 갔다 옵니다.
빵, 우유, 뭐 아이스크림, 과자 이렇게 샀어요.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8건과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안쪽 길을 관통해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죠. 현동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통닭집도 있고 약 빵집도 있고 200m 앞 시속 30km 단속 여기 구간입니다. 약국도 있고 과속 방지턱이 약국이 있습니다. 소천 약국이에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소천면이고 그렇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길이 너무 좁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치킨집. 산골에 가서 혼자 살다 보면 먹고 싶은 것 중에 아마 치킨 먹고 싶을 때 막 땡길 때 있을 것 같아.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아유, 고양이 로드킬 당했네. 근데 시골에서는 고양이가 저렇게 많이 로드킬 당해서 죽는데 저렇게 죽는 개체 수도 엄청 될 거예요. 좀 그렇지만 저렇게 해서 시골 고양이들이 또 개체수 조절이 되기도 하긴 하는 건데.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지역입니다. 요즘은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신용카드를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주로 쓰고 나머지는 지역 카드를 쓰고 이제는 시골 내려가면 산골 가서 살면서
스스로 경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얼마를 쓰는지 뭐 가계부는 적지 않더라도 즉시 내가 체크카드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영수증 보면서 확인도 하고.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농협통장을 주통장으로 이용했는데 요즘은 토스뱅크를 이용하거든요. 앱으로 관리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잔고가 많지 않다는 거. 현재는 그래요. 시골 내려가 살면 산골에 기본적으로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를 봐야 할지 이게 아직 가늠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 열흘 동안, 열흘은 너무했다, 한 며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콕 박혀 있는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뭐 기름값은 안 되는 거지만 산골이니까 전기세 없고 수도세 없지만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60km 이동식 단속 그쵸? 구간입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시속 60km 이동식 단속 먹어야 구간입니다. 되는데 시속 6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60km 쌀 40kg 하나 사다 놓고 지점입니다. 한 달에 얼마나 먹을지 혼자이니까 뭐 이게 추정은 못해요. 기본 반찬 국 끓여 먹고 반찬 해 먹고 뭐 내가 요리를 또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밭에서 나는 거 뭐 뽑아서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건 맨날 못 먹잖아요. 그러니 뭐 여기 가서 장을 한꺼번에 봐온다 하더라도 캠핑용 작은 냉장고 다 넣어둘 수도 없고, 물론 이제 겨울철 돼 가면 밖에다가 놓으면 자동 냉장고 되는데, 고양이 녀석들이 7마리나 되거든요. 이 녀석들이 반찬을 통을 막 해집어 놓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포크레인 불러서 한번 토구를 한번 파면서 주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 톡을 만드는 거 영상을 많이 보긴 봤는데 뭐 어떤 분은 그냥 짧게는 1년에서 뭐 5년간 그냥 땅을 판 분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생각하고 추월을 하는구만. 오가는 차들이 많지 않네요.
쌀쌀해. 산골은 더 추울 텐데. 배터리 상황이 어떤가 모르겠네. 날씨야 오늘 뭐 비 오지 않았으니까 낮에는 완충되었을 텐데, 이렇게 해 떨어지고 밤 되면 배터리가 한 반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뭐 다음날 아침까지도 쓰긴 쓰는데, 가을까지도 그래도 쓸만하겠지만 이제 겨울을 내가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냉장고, 캠핑용 냉장고를 쓰지 않으니까 전력량이 크게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조량이 적어서 배터리 충전이 얼만큼 되고 효율이 될지는 겪어보지 않아서 아직은 몰라요. 예전에 좀 큰 목돈을 들여서 인터넷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 전문 업체가 있던데, 한 가정으로 4kW까지 해서 시스템으로 갖추는데 한 700여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700여만원을 들어서 그걸 하느니, 나중을 생각을 하면 태양광이라는 거는 배터리, 소모품, 이게 점점 돈이 들어가는데, 전기 넣는데 1,5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700만원 들여서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냥 2kW 인버터에다가 배터리 6개 물려서 태양광 쓰고 있는데, 뭐 현재는 그 정도면 족하죠. 냉장고를 여름에 갖다 놓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충족히 못 써서, 가정용에도 전기가 보통 요즘 5kW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전기를 충분히 쓰기까지 얼만큼 참을 수 있을지. 낙석 지역입니다. 울진군에 들어왔습니다. 봉화하고 접경 지역인 금강송면, 울진 32km. 중간에 밥 먹고 조금 지체하다 보니까 지금 8시 10분인데 8시 반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옆구리가 또 쑤시네. 찜질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되겠네.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맨바닥에서 푹 지져야 되는데 숲 울진 금강송이 유명하긴 하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금강송 배면 목이 달아날 정도였다죠. 왕이 지정해서 특별히, 조선시대 때 좋은 거는 왕궁으로 다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울진 금강송 뭐 유명합니다. 몇 년 전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그 울진 산골에도 아주 큰 화를 입을 뻔했어요. 근처까지 불이 번졌었는데 어머니가 암투병하면서 요양하러 내외로 하셨었는데 그때 산불이 나가지고 큰일을 겪을 뻔하다 보니까 계속 내리막길인데 겨울철에는 참 좀 위험할 길이 될 것 같아요. 뭐라? 내리막 도로 구간입니다. 원래 휴대폰 촬영을 하면 음악이 안 나오는데 블루투스가 연결이 된대. 희한한 일인데. 내리막 도로 구간입니다. 먼 길 갈 때는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가는데 카메라 켜면 당연히 블루투스 때문에 연결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연결이 되네요. 소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금강송 쉼터라는 곳인데요. 휴게소 시설이 이제 다 완비가 됐나 다음에 올라올 때 한번 들려야겠다. 음식점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약 400m 앞 시속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여기도 카메라가 꺼져 있고 뚜껑은 열려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지역입니다. 어떤 데는 아예 뚜껑까지 닫아 놓은 데도 있고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설치해 놓고 작동을 안 하면 어차피 저렇게 운영한다는 걸 알면
왜 눈이 어지럽지? 여기 터널이 너무 밝은가? 꽤 기네 터널이. 에어컨 안 켜도 쌀쌀함이 느껴지네. 약 4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돼요.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상근 1터널